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 강의 및 저작권, 그리고 화상 강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맡은 영정고등학교 정보기술융합부장 주성룡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주 플랫폼, 메인 플랫폼을 온라인 클래스로 정하였으며, 과목에 따라서는 보조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하고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강의에 앞서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원격 수업 출결이 당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표에 맞춰서 요일별로 강의가 열리며 수강 시간은 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미수강에 부득이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미수강한 강의에 대해 3일 이내로 증빙 자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은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장례 등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밖에 예외를 제외한 모든 수강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 있습니다. 예외라 함은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교사가 교과 강의의 방법이나 변경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정도를 말합니다. 처음을 제외한 강의 신청과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강의에 대한 독촉 연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뀌어진 온라인 클래스로 충분히 개인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시간표 확인과 학급 공지사항 등을 본인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시간 수업의 비율은 과목마다 다르지만 주당 1시간 정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실시간 수업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통 정규 시간을 기준으로 열리게 됩니다. 실시간은 화상 강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주간 조회 출결은 학년 및 학교에서 방법이나 시간 등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 중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용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학교에 맞게끔 추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원 가입입니다. 지난 온라인 클래스와는 다른 주소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로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주소를 다시 한번 써드리면요. 자, www.ebsoc.co.kr EBS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자, 기존에 EBS 아이디가 있던 학생들도 접속하여서 정보 수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했던 재학생들도 로그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로그인 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신입생 및 전학생은 직전 학교의 정보에서 인천 영종고등학교로 정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진급한 학년, 그 다음에 학급, 번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와 학급은 가입할 수 있는 클래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의 학교 정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요거는 이미 가입한 아이디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회원정보 수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 가입할 때 구분은 당연히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찾기를 이용해서 인천 영종고등학교입니다. 네, 찾아서 입력하시고 학년, 반, 번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인천 영종고등학교에 안에 있는 가입되어 있는 혹은 개설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혹시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가입한 것 때문에 학교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에 탈퇴 요청을 하신 다음에 정보 변경 신청을 다시 하여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학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클래스 가입입니다. 자, 회원 가입 후 우리 학교 메뉴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클래스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 단자에서 신입생은 1학년, 그 다음에 재학생은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이렇게 자신의 학년을 검색하여서 자신의 학급 클래스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클래스 가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클래스 가입을 누르면은 가입 신청 안내 몇 반인 게 뜨겠죠? 그러면은 우리 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반. 자, 이 이후에 반 클래스가 아니라 과목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에 의해서 꼰드레나 방과후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기타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따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링크 기능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따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교과목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서 일일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급 클래스만 가입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학습학입니다. 자, 학생들은 학급 클래스 안에 업로드된 강좌들을 신청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강의를 수강하여만 합니다. 강의는 1시간 수업을 의미합니다. 강좌는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들어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시면은 나의 학급에 시간표에 있는 모든 교과목이 하나씩 들어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 그날 강의 한 차씩 그 강좌 안에서
계속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좌 한 번만 네,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일정표에 특히나 여기 나의 학습 스케줄에 뜨게 됩니다. 네. 저희 나의 학습 스케줄에서는 아마 요일별로 전 과목이 들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날짜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시간표가 한 번도 안 바뀌면 정말 좋겠지만 개인적 사유나 아니면 출장 이런 공적인 사유들 때문에 시간표가 변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설정해 놓은 요일이 따로 있다면은 네, 그날 혹시나 학습할 날이 아닌데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교과별로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다 시간표가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의 여러분들 학습 진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단, 강좌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습 스케줄을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좌를 혹은 강의를 신청하더라도 그 안에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출결이 무단으로 처리됩니다. 이 점 숙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모든 것들이 나의 학습 스케줄에 나와 있어서 마감이 임박해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는 아마 그날 시간표가 혹시나 바뀌었다면은 바뀐 것으로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수업 강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완강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재생 시간은 66%,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학습해야지만 완강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강의는 이미지 콘텐츠를 모두 볼 경우, 학습한 경우, 텍스트 강의는 텍스트 콘텐츠를 모두 학습한 경우, 문서는 첨부된 문서를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운로드 하셔야지만 학습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퀴즈 강의하고 설문 강의는 현재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토론 강의 같은 경우는 토론 주제에 맞는 의견을 작성하고 댓글로 업로드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완강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과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한 경우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과제를 조금 더 기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상 수업입니다. 화상 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에 참여한 로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화상 수업 부분에는 이따 다시 할 거지만 화상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학급에서 메인 메뉴 보시면은 그 주에 몇 시에 화상 수업이 잡혀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은 강의 유형별 이용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강의 형태인 동영상형 강의입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학습 종료가 있습니다. 학습 종료.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강을 하려면은 3분의 2 이상을 듣고 저기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는 학습 종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그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혹시나 급하다고 그냥 꺼버리시면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서형 강의입니다. 문서형 강의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문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포함되어 있네.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냐면은 직접 눌러서 다운로드까지 한 기록이 남는다. 이 말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형 강의는 많지 않겠지만 이미지가 연속해서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 봐야지만 완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형 강의는 문서형 강의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텍스트형 강의에는 문서형처럼 문서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간혹 텍스트형 안에 다른 플랫폼 링크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구글 클래스룸 링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출결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은 저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에 따라서.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제 링크가 있으면은 같이 넘어가서 학습을 마저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형은 현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토론형인데요. 토론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완강 기준을 나눕니다. 아니면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할 수도 있죠. 비슷하게 이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형 결의도 현재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만들 수 있는 범위도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형 과제입니다. 과제형 강의죠. 자, 과제형 강의는 기간 내에 과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청을 해서 이 기한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사람과 제출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화상 강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의 메뉴 단계입니다. 자, 나의 메뉴 보시면은 자, 나의 학습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강좌별 배포 요일을 정한 건데요. 보통은 시간표가 바뀌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는 시간표대로 넣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시간표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들어서 이 배포하는 요일은 월화수목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본다기보다는 전체가 다 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급 클래스에 반별
시간표를 아마 띄워놓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네, 확인하셔서 그날 이제 강의 올라온 것도 보일 테지만 네, 꼭 확인하면서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개인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보시면은 채팅, 그다음에 쪽지, 알림, 그 다음에 내 계정 관리죠. 자, 채팅 관리를 보시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누르시면은 채팅입니다. 채팅. 자, 채팅은 학생들이 열 수가 없습니다. 네. 교과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토의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부분 지리응답 정도로 많이 교과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채팅방을 한번 잘 보시면은 채팅방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채팅방이랑 비슷합니다. 단 채팅방을 하나만 띄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면서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채팅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쪽지함입니다. 쪽지함.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 간 쪽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읽지 않았다. 그러면은 발송 취소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유의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할 때는 꼭 쪽지 기능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네, 편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 쪽지 하면서 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 하는 경우는 임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임시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쪽지 쓰는 거는 내 클래스 안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네, 같이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림 관리입니다. 알림 관리는 지금 이제 서비스 준비 중에 있고요. 보통은 자신이 가입한 학급에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뭐, 강의가 추가되었든지, 뭐, 가입이 완료됐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이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도, 네,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강의는 수업 시작 전 입장 버튼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비활성화되었다고 시간이 되면은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면서 입장이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상 강의는 나의 스케줄 관리나 혹은 나의 학급 클래스에서 시작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상 강의. 두 번째는 이 화상 강의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열 수 있는 온클 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은 사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화상 강의가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 어떤 시간이 있는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보이는 조종례 시스템입니다. 조종례 시스템. 조종례를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왼쪽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활성화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줌처럼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팝업 창처럼 그냥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는 되게 간편하게 이제 화상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학교나 아니면은 우리 학급 클래스에서 시작 화면에서 이렇게 화상 강의가 어떤 것들이 잡혀 있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나의 학습 스케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나의 메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볼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일일이 조금씩 눌러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화상을 입장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마이크하고 카메라 사용에 대한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허용이겠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그 다음에 화상 수업 입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이렇게 했는데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났거나, 들어가야 될 시간을 지났거나, 혹은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수업 시작을 누르셔야 되는데 안 눌렀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거 접속하게 되면은 선생님은 접속한 사람들의 모든 얼굴을 다 볼 수 있지만 접속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얼굴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모든 수업할 때는 다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권한을 허용해 줘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학생 화면은 왼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고 선생님이 공유하신 화면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을 보시면요. 자, 카메라, 마이크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손들기. 저요 하는 거죠. 제가 할 말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할 때 손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채팅창을 온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출석했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맨 마지막은 수업 종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요. 요거는 화상 수업, 채팅 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클립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이 클립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 테마를 변경한다든지 손들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모듬 활동 시에는 모듬 창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퀴즈 참여가 있는데요. 퀴즈 참여는
선생님이 중간에 정도의 퀴즈를 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을 공유하신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공유한다든지 문서를 공유한다든지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혹은 네, 화이트보드 판서를 네,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능을 처음에는 못 쓰다가 발표자가 되면은 네, 선생님한테 권한을 이임을 받아서 본인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화면, 화이트보드, 유튜브, 그 다음에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링크를 공유하면은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서 같은 경우는 PPT 안에 혹시나 동영상이 있는데 플레이 해보면은 소리가 지금 현재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뭔가 업데이트 되면은 네,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음소거를 해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을 계속하면은 하울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네, 선생님이 제대로 전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달은 채팅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팅창에서 이 클릭 버튼을 클릭해서 채팅창에 이제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둠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면은 모둠끼리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중간중간 혹시나 선생님이 퀴즈를 내시고 퀴즈 링크를 보내시면은 링크에 따라서 퀴즈를 풀고 제출하시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구글 학교 계정을 관리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각각 계정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온라인 클래스는 학교의 메인 플랫폼으로서 통일된 학습과 출결 등에 대해 특화되어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은 본인의 학습 자료 등을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의 무제한 용량이라는 큰 이점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여받은 계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을 기반으로 하여 크롬을 설치해서 접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시 구글 클래스룸으로 검색하시거나 혹은 여기 있는 주소 있죠. 자, https 네, google.com 네, 여기 이제 계정과 네, 똑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될 텐데요. 로그인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이메일 계정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메일 계정이 다 있어요. 자, 보시면은 계정 주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맨 앞에 자, 계정 이메일인데 이메일 맨 앞에 S21 네, 21년도니까 S21 그 다음에 뒤에 본인의 학번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여드렸죠. S21, 그 다음에 학번 10101, 그 다음에 골뱅이 영종, 네. YOUNG가 아니죠. YEONG, 그 다음에 JONG, 영종, ICE, 네. ICE는 인천입니다. 인천, 네, 에듀케이션, 하이스쿨에서 hs.kr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은 이렇고 그러면은 초기 비밀번호는 뭔가? 초기 비밀번호는 A, B, C, D 1, 2, 3, 4입니다. 네. A, B, C, D 1, 2, 3, 4. 초기 비밀번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로그인 하시면은 새 비밀번호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로그인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본인이 변경하셔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문자는 다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룸을 먼저 한번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크롬으로 접속 시에 그 오른쪽 상단에 계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거기에 4개의 점이 있는 앱 메뉴에 클릭해 보시면은 칠판 아이콘에 클래스룸이라고 써있는 앱으로 한 번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계정 시작 동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용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역할 선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는 거겠죠. 자, 이유 보시면은 첫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눌러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확인 코드가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수업하고 캘린더 설정이 있죠. 네. 본인이 초청받아서 들어간 수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참여하기 코드가 있는데 그럼 이 코드는 어디서 받느냐? 각각의 교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드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G메일을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확인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코드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수업 코드를 이제 넣으시면은 참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후 이제 수업에서의 과제 지출이나 강의를 듣는 것 등은 각자가 해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서 중요한 전달 사항은 바로 계정에 대한 자료 보내기입니다. 현재 새 학년을 맞아서 각자가 새로운 계정이 전달되었는데 이전 계정의 자료를 넘길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전년도에 재학생 중에서는 이 구글 계정을 굉장히 요긴하게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정이 생겨나서 그 이전의 자료는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신학기를 맞은 신입생들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혹시나 이런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했었는데 자료가 너무 아깝다. 저를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구글의 테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학생은
검색을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들이 있는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자료들이 있는 계정은 지금 받은 신계정이 아니라 이전 계정이겠죠. 네. 그래서 이전 계정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구글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같은 경우는 구글 테이크아웃이라는 앱을 모두 쓸 수 있게끔 활성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첫 화면에서 콘텐츠 정송이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송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넘어가시면은 콘텐츠 이동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상 계정 입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대상 계정 입력은 뭐냐면은 자료를 받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받을 곳.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기 계정으로 받은 새로운 계정을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코드를 전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코드를 전송하면은 이제는 네. 여러분들이 전송 받을 신학기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셔서 지메일로 들어가시면은 자, 인증하라는 이메일이 하나 보일 겁니다. 네. 들어가서 확인 코드라는 부분을 활성화된 것을 눌러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확인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코드. 숫자하고 문자가 이제 섞인 코드가 나와 있죠. 이 코드는 24시간 동안 유효하다니까 이 안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해서요. 자, 아까 이거 닫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바로바로 할 거면요. 네. 자, 콘텐츠 이동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요거는 자료를 보낼 계정이죠. 이전 계정. 자, 들어와서 코드를 입력하면은 확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왼쪽에 보는 것처럼 콘텐츠 이동, 그래서 2번까지 계정 인증된까지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 계정으로부터 새로운 계정으로 보낸다라고 이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모두 뭐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메일이랑 그 다음에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자료들은 모조리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송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누르게 되면은 그냥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한 번 더. 너가 지금 보낼 계정의 자료의 주인이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 버튼 누르게 되죠. 그러면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용량에 따라서는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다 보면은 얘가 나중에 자료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은 필히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꼭 보내셔야 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무한정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냐면요. 지금 3월 15일까지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3월 15일. 그러면 3월 15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네. 기존의 계정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료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부여한 새로운 학교 구글 계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롬을 다운로드 시켜갖고요. 크롬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는데 계정을 입력하셔야죠. 네. 계정은 어떤 거냐? 네. 본인의 학교 구글 계정은 S21에다가 학번, 그 다음에 골뱅이, 네. 학교 홈페이지인 영종.icehs.kr입니다. 그리고 초기 비밀번호는 ABCD1234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 변경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자신의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및 화상 강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아야 하나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혹여나 학급에서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원격 수업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4분짜리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형태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무단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주최자에게 배포 및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화상 강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이 누구세요? 고교 온라인 수업 중 신원 이상 남성 신체 노출, 음란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남들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생겼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기사를 보면은 야동 올리고 채팅창에 욕설, 화상수업, 교사도 괴롭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교사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줍니다. 특히나 야동 올리면은 앞서 나온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욕설이나 마이크를 켜놓는다든지 이외에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교권 침해 및 교칙 위반 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 중에 당근마켓에 올라온 선생님 입양하면 10만원 드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포함하여 화상행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 캡처해서 무단 배포하면 안 됩니다. 수업에 대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며 사람들을 캡처하여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입양하면 10만원 드림 이런 것들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교권 및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화상 강의 유의사항 요약입니다. 강의 화면을 무단으로 캡처 및 수업 이외의 용도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시에는 허락을 먼저 구하고 출처를 꼭 표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상 강의 시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마이크를 켜고 수업 방해나 책찍기나 욕설을 한다든지 음란행위 및 음란물 공유 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상 강의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단 캡처 및 배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외에 화상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 등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 저작권 및 화상 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여 원활한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